어느 날 달마는 숙소에서 나와 선계의 북쪽을 향해 무턱대고 발걸음을 옮겼다. 북쪽으로는 거대한 산과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하루쯤은 번잡한 선계의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쉬고 싶어서였다. 이곳 선계에서도 마을이 있는 곳은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달마는 숲 사이사이 혹시라도 신선들이 사는 집이 있을까 하여 조심스레 살피고는 집이 없을 때에만 훌쩍 날아올라 이동하였다. 산세가 깊어짐에 따라 민가는 사라지고 울창한 숲과 계곡들이 태고적 자태를 뽐내며 광활하게 펼쳐졌다. 달마는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감탄 어린 눈길로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져 감상하면 과연 무라일체란 게 이루어질까? 아무리 정신을 놓고 풍광에 몰두한다 해도 거기엔 주관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무라일체라고는 할 수 없을 터. 달마는 단 하루도 윗바사나에 대해 잊어본 적이 없었다. 특히나 관평이 던진 심식관구의 화두는 가슴 깊이 박혀 수시로 머리를 어지럽혀 왔다. 그건 정말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으라는 것처럼 요원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건 자신의 의식 성장을 도외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윗바사나. 그 핵심 비기라는 심식관구. 여기에 정말 퍼즐이 맞듯 딱 떨어지는 해답이 있을까? 혹시라도 정관회라는 곳에서 자신을 묶어놓기 위해 던져놓은 밑밥은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리.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보챌 끈끈한 그 무엇이 필수가 아니랴. 심식관구 말고도 그에 준하는 제2, 제3의 끈끈이들도 많으리라. 달마는 심식관구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리자 별의별 생각이 다 튀어나왔다. 그건 한마디로 의심이었다. 나를 제외한 주변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보호 본능이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 낭패를 당할지 모르는 게 세상 일이 아니랴. 달마는 애써 자신의 번뇌를 자위하며 숲속으로 날아갔다. 어느 정도 날아가니 먼발치로 바위산들이 솟아나며 숲의 지루함을 씻어준다. 하늘을 찌르기라도 하듯 창끝 모양의 바위에서부터 칼처럼 번득번득 날을 세운 것, 곰의 궁둥짝처럼 두루뭉술하게 빠진 것, 마룻바닥처럼 평평하게 늘어선 것, 뱀처럼 구불거리고 비틀린 것, 풍우에 시달려 일부가 허물어져 내린 것 등등 온갖 형태의 바위들이 즐비했다. 이건 가히 하늘이 아니면 결코 빚어낼 수 없는 천연 예술의 백미였다. 달마는 저런 기막힌 곳이야말로 화두를 틀고 앉아있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재지도 않고 곧장 바위산으로 허리를 틀었다. 잠시 뒤 발 아래로 온갖 종류의 바위들이 수놓는 현연기경이 펼쳐지자 달마의 가슴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긴 탄식을 토해냈다. 자연의 웅장함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이 반조되어 나오는 푸념이었을까. 영혼을 통째로 쑥쑥 빨아들이는 자연, 그 앞에 온갖 가식을 벗어버리고 나약한 피조물이 되어 신세를 한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리.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달마의 감상의 파장을 일으키는 허공의 울림이 들려온다. 기운의 진폭으로 봐선 신수들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주고받는 일정한 패턴으로 미루면 신선들의 잡담소리 같기도 했다. 달마는 음향이 나는 쪽으로 날아가 아래를 살폈다. 저 멀리 천길 벼랑 끝에 한 무리의 신선들이 모여 뭔가를 하고 있었다. 화면을 당겨 확대해 보니 회색 도복을 걸친 승려신들이 가사 장삼을 바람에 휘날리며 새의 날갯짓처럼 손발을 휘휘 두르고 있었다.
선체조를 하는 듯한데 이내 손발이 빨라지고 바람을 일으키며 허공을 가르는 품새가 강인했다. 그런데 팔다리를 타고 붙어 있는 얼굴들을 뜯어보니 뭔가 좀 낯이 익어 보였다. 생각을 더듬으며 주변의 얼굴들을 훑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정관회의 승려신들이었다. 달마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날아갔다. 화상님들, 이곳에서 뵙게 되네요. 달마는 벼랑 끝으로 사뿐히 내려앉으며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아, 이번에 새로운 처사 아닌가? 자네 이름이 뭐라 했더라? 무리 중에 수장으로 보이는 승려신이 반기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 저는 달마라 합니다. 아, 맞다 맞아. 닮아라 했지. 반갑구먼. 나는 무담이라 하네. 우리 정관회에서 무술 동호회를 이끌고 있지. 무술 동호회요? 정관회라면 오로지 윗바사나 수행만 하는 줄로 알았는데 뜬금없이 무술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달마는 아연했다. 놀라기는 불도에는 무술이 없는 줄 알았는가? 달마는 금시초문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자네 혹시 대세지보살에 대해 들어봤는가? 얼핏 이름은 들어본 것도 같은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달마는 즉시 선계학교에서 입력했던 백과사전을 떠올리며 대세지보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불도의 수호신이라는 짤막한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대세지보살은 말일세 불도를 수호하겠다는 금강 발언을 세우고 우주 최강의 무술인 금강호법물을 연마하여 불도의 호법의 기치를 우뚝 세우신 분이지. 무담은 절구대만한 주먹을 불끈 쥔 채 마치 자신이 대세지보살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아, 불도에도 무술과 호법이 있었군요. 놀랍네요. 왜 무술이라는 게 불도의 정신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가? 만약에 불도를 훼손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담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번개처럼 양팔을 휘두르더니 한 줄기 회오리 바람이 되어 허공을 향해 뒤돌려차기를 하는 것이다. 바람이 쫙 갈라지며 휘익 소리를 내는 것이 가공할 위력이 뿜어져 나왔다. 그래도 제 생각엔 무력이란 게 불도의 정신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달마는 양미간을 좁히며 입술에 힘을 넣었다. 허허, 농담이네. 농담. 함부로 무력을 써서야 어찌 불제자라 하겠는가? 우리 불도의 무술은 살상용이나 보복용이 결코 아니라네. 그저 호법의 개념일 뿐이니 오해는 마시게나. 무담은 달마가 자신의 농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심하라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제야 달마는 이해가 됐던지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하, 역시 그러면 그렇죠? 불도의 정신이라면 대자대비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자네 혹시라도 무술에 관심 있거든 따라 해도 좋네. 무담은 이렇게 말하고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무술 수련에 들어갔다. 그들의 동작을 지켜보니 기운을 타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격기를 발산한다. 마치 춤을 추는 것 마냥 아름다운 선율이 끊어질 듯 이어나가면서 요소요소 기운을 모아 거세게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달마는 이들의 무술이 마치 한 편의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달마의 관심사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고급 정보를 얻어 의식을 확장하느냐에 있을 뿐이었다. 달마는 화상들이 선보이는 무술 동작을 잠시 동안 지켜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울창한 숲 어디선가 따르르르 목탁새 울음소리가 초저녁 산 공기를 쪼고 있었다. 세월 유수라 하던가. 달마가 이곳 정관회에 머무른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달마는 선계의 여러 가들을 탐방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문화와 수행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머물고 있는 정관회만한 곳은 없었다. 먼저 지은 인연 탓이런가. 왠지는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달마에겐 이곳의 문화와 생활이 고향처럼 편안하게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심경의 변화가 왔던지 달마는 이곳 정관회에 도적을 둘 것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곧바로 관평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히고 기일을 잡아 정식으로 입가하게 되었다. 입가 의식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전부였다. 배감을 스승으로 모시고 법나비 위인 사형들을 공경한다는 간단한 서약서를 읽고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 식수는 마무리되었다. 달마야, 이제 네가 막내가 되었구나. 정진하여 성불하기를 바라노라. 배감은 짤막하게 달마의 입가를 축하해줬다. 사부님 가르침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달마는 정식으로 정관회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 사형들이 달마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특히 관평 사형이 유난히 기뻐하는 것 같았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달마가 입가하게 됐다고 생각해서인지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기까지 했다. 그날 저녁 달마는 관평의 숙소를 찾았다. 사형, 저 달마입니다. 달마가 관평의 방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처음 보는 아리따운 여성이 문 앞에 다소곳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들어오세요. 저희 남편을 찾아오셨나 보죠? 달마는 남편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다. 일반적인 불가에서는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탓이다. 달마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 대신 고개만을 끄덕였다. 여선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자신의 방보다 몇 배나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성계 북쪽에 있는 한 골짜기를 통째로 복사해서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실물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다. 그리고 사이사이 집과 정자를 소박하게 잘 지어 운치를 돋았다. 달마는 3년 전 집 천장에 구름을 만들 때를 떠올리며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좁디 좁아서 이부자리만 했고 구름에 가린 반달과 별자리 몇 개가 수놓아져 있는 감청색 휘장이었다.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개통돼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놀라웠다. 아마 저 속엔 자신이 모르는 색다른 기술이 숨어 있을 것이다. 저 계곡 위의 암자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네. 달마는 고개를 숙여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는 여선이 가리킨 곳을 향해 재빠르게 날아올랐다. 사형이 결혼하여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불도의 여러 유파들이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곳 정관회의 계율은 보다 개방적인 게 아닌가 생각됐다. 어서 오게나, 달마사제. 관평은 달마가 오는 것을 알았던지 정자 앞에 살인문을 활짝 열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사형, 결혼하신 거예요? 달마는 대뜸 결혼 문제부터 따져들었다. 여태껏 자신에게 숨겨왔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아니, 자네. 3년을 고심한 끝에 입가한 첫날인데 고작 첫마디가 내 결혼 얘기인가? 허흠.
관평이 헛기침을 연발하며 짐짓 황당하단 표정을 짓는다. 그럼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시치미를 뚝 떼시고는 달마의 어조엔 서운함이 나를 세웠다. 진짜로 많이 놀란 표정이군 그래. 방금 전 자네가 보았던 여선이 내 아내 맞네. 정관회에서 수행하다가 만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함께 살게 되었지 뭔가. 관평은 연애적의 달콤함이 뇌리에 스치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는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그 표정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어나왔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수행엔 지장이 없으셨나요? 달마의 궁금증은 역시 관평의 결혼보다는 수행이 있었다. 그걸 지금 캐묻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외계의 형식들이 뭔 문제가 되겠는가. 허허. 관평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도인이나 할 법한 소리를 읊는다. 그도 그렇겠지만 애정이 있으면 윗바사나 수행의 지장이. 달마는 혹시라도 사형의 심기를 건드리지나 않을까 하여 말끝을 흐렸다. 애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저것 따져서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윗바사나의 정신에 위배될 것이네. 사형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도 그렇겠네요. 달마는 관평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갔다. 생마라 부르며 여선을 물리친다면 그 또한 고약한 아집의 발상이 아니겠는가. 또한 선도에서 늘상 강조하는 자기애도 걸리게 될 것이다. 관평은 자신이 공들여 재배한 선차를 한 잔 따라 달마에게 건넸다. 마셔보게. 이래 봬도 이곳 성계에서는 내 차 맛이 일품일 테니. 달마는 차향을 맡으며 혀끝으로 찬물을 살짝 감췄다. 찬물이 너울지면서 묘한 기운을 사방으로 풍기자 머리에 기혈들이 향기를 맡으려는 듯 너나 할 것 없이 구멍을 한껏 열어젖힌다. 머리를 덮은 뚜껑이 활짝 열리자 날아갈 듯한 상쾌함이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역시 일품이네요. 그나저나 자네가 이 밤중에 여긴 웬일인가? 차 기운이 올라와 볼을 벌그레하게 달구자 관평이 본론을 꺼내 들었다. 웬일이라니요. 사형께서 3년 전에 저에게 화두를 하나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화두? 정말로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자네에게 무슨 화두를 내렸다는 건가? 윗바사나의 유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달마는 목청에 잔뜩 힘을 넣었다. 이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데 나 몰라라 하고 까맣게 잊고 있을 수 있는가. 3년 전 심식광고를 들은 순간부터 그의 뇌리엔 항상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며 머리를 어지럽혀 왔다. 하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으려고 갖은 용을 다 써봤지만 허공을 끄집어 당기는 것과 진배 없이 소득 없는 일이었다. 아, 그랬었군. 이제야 기억나는구먼. 내가 자네의 화술에 말려 실언을 했었지. 원래 입가한 도반이 아니면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기인데 말일세. 허허. 심식관구. 이제 말씀해 주시죠.